책은 220페이지요. 자, 부동산 정책인데, 일단 요거는 제가 뭘 하는가 하면 우리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정책이란 말 뜻이 뭐냐면 정책. 정책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한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국가가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정책은 항상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있어야만 결국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책을 전체 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문제 있을까 먼저 보시는데 크게 두 개 있어요. 맨 먼저 미시적 문제가 있고 그 반대 거시 문제 두 개 있답니다. 미시란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란 것은 법률상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이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토지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죠. 건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주택. 그래서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무슨 문제, 무슨 정책? 그 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 것이란 건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예요. 크게 두 개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이런 걸 갖다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다른 말로 경제적 기능이랍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민간 경제의 어떤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이런 시장 실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죠. 고가품이 되어진 결과 이 항상 빈부, 분배에 대한 문제 항상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뭐냐? 정치적 기능으로 본답니다. 즉, 같은 말이 뭐냐? 분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말을 보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단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크게 보면 크게 4개 있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보통 정책은 매년 4개 정도 시험 나오는데 그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건 미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거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겠냐고요? 거의 매년 4개 정도가 시험날 일반적이라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얘가 한 개 나오거든? 자, 그 중에, 자, 다시. 토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택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응? 가장 근본적인 토지가 중요해. 다시. 토지 문제가 중요해? 토지 정책이 중요해? 정책이지? 그래서, 자, 여기서 한 문제인데 꼭 기억할 건요. 정책에 대한 수단, 이게 중요합니다. 요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좀 이따 하겠지만 시장 실패는요. 자, 컨트롤 먼저 보는 거예요. 시장 실패는 얘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꼭 기억할 건 2개 있어요. 이 공공재량 것과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요 2개 개념은 정확히 아시는데 그 중에 특히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어. 요 대책이 뭔지 압니까? 곧 그게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묶여서 한 문제에서 한 문제. 그 다음 정치적 기능은 결국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목적인데, 자, 첫 번째 뭐인가 하면,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조세 문제, 세금 문제. 그래서 크게 보면 4개 더죠.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이렇게 크게 4개, 4개. 자, 그러면 비록 제가 어떤 컨트롤을 짜주었지만 실제로 공부할 때 이 컨트롤을 볼 필요 없어요. 항상 공부할 때 무조건 이걸 딱딱 달락달락 분리해서 공부하시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다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있죠. 특정한 파트 모르죠? 그 파트는 빼버리시라고. 절대 이게 앞뒤에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 독립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다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 문제부터 봐볼까? 예, 220페이지 보니까 자, 1절 토지 문제 기본서 잠시 볼게요. 자, 토지 문제는 잠시만 우리 토지 관련된 문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떤 문제? 응? 꽤 많지 않습니까? 땅이 부족하다, 땅이 잘못 이용되어진다, 땅값 비싸다, 투기 문제 발생한다. 예, 토지 경계선이 잘못되어 있더라 등등 꽤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해서 개입하는 게 뭐냐? 토지 정책이라고. 그리고 토지 문제를 큰 의미 갖지만 그냥 이런 문제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봐보자 어떤 문제 있는가? 자, 토지 문제. 첫 번째 토지 부족하지? 땅값 올라가죠? 5초 가볼까? 토지가 잘못 이용되고 있어. 비효율성. 또 투기 문제 발생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224페이지 2절. 그럼 주택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자, 봐볼게요. 우리 현재 보니까 주택이 뭡니까? 부족하지? 그죠? 주택 부족 문제 있어. 두 번째, 다시 보세요. 만약 현재 보니까 이게 우리 원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보급되었습니다. 보급률이 100% 보급되면요, 전부 다 1가구 1주택 다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론상 가능하지. 아마 실제 보급률 100% 되어 있으면 자가주택 보급률은요, 한 58%밖에 안 돼, 이거 해봐야. 왜 보니까 100% 보급했는데 58%는 자가주택 보급률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응? 집 한 채가 5억, 10억 하지 않고 집 한 채 1억 정도, 집 한 채가 100만 원 한다면 다 살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즉, 다른 구매력에 대한 문제 있거든요. 거기 두 개 있죠.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 있죠. 거기 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책 보면 알겠지만, 자, 뭐가 있습니까? 주택 문제, 갈로 1번 사회적 문제 우측 가볼까요? 양적, 질적 문제. 사시한게 돼 있어요. 구매력에 대한 문제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 정도 있다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 다음 3절 부동산 문제 특징 알 필요 없어. 넘어가서 이제 실제 중요한 건 228페이지입니다. 자,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고 책에 있는 순서는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우리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있는 순서를 그냥 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억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항상 요 질문을 뜬다고. 그러면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곧 이게 다른 말로 뭐죠? 부동산 정책이지? 그죠? 네. 정부가 시장 개입한다. 이게 정부가 하냐는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국가가 개입합니까?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 말 딱 듣는 순간 무조건 뭘 보는 거면 문제가 있을 거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죠? 그럼 개입할 필요 없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 자, 좀 이러지만 이렇게 해놓고 있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를 할 건데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28페이지 갑니다. 28페이지. 자, 문제 2번 간다고. 제목이 뭐요?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한 이유 물었죠. 묻는 순간 뭐 한다? 문제 있을 것. 자, 1번 보시면 문제 있어 없어?
뭐 어떤 문제 있어? 부정 문제. 자, 2번 문제 있어 없어? 시장 실패 있지? 3번 문제 있어 없어? 어떤 문제? 사회적 비용 처리하지?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있어 없어? 없어? 5번. 지역별로 편집되어 있지? 4번은 마음대로 진입, 퇴거할 수 있게 문제 있어? 그럼 답은 4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러니까 요령이니까 항상 지분상 때문에 이 말 딱 나오지. 먼저 생각할 건 문제 있어야 되니 먼저 하시라고. 다시 해볼까? 자, 다시 합니다. 저기 있는 5번 문제 풀어볼까? 5번. 자, 공적 개입 관련된 이유. 뭐를 뭐 들어있어야 돼? 문제 있을 것인가 돼. 자, 1번. 문제 있어 없어? 있죠. 무슨 문제? 시장 실패. 그지? 2번 문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 이 말 아니야? 그죠? 문제 4번. 3번 했습니까? 4번. 네, 4번. 제가 지금 잠을 거의 못 자고 1시간 채 못 잤거든. 네. 4번 가자고. 4번에 1번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시장 실패. 2번은요? 있죠. 그죠? 3번은 읽어보시면서 토지이용 규제할 목적이 뭐라고? 그죠? 이용이 잘못된 걸 잘 이용해서 하는 게 규제 아닙니까? 그죠? 4번은 문제 있어. 4번은 그냥 넘어갈게. 5번 가볼게. 5번은 뭐요? 문제 있어? 핵심이 뭐요? 불안전 경쟁성의 문제, 저기 핵심입니까? 효율적 배분입니까? 효율적 배분이지. 자,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면 우리 지난주에 했죠? 여기가 뭐야? 효율적 시장이거든? 효율적인 결국은 초과인이 있어 없어? 없지. 문제 있어 없어? 얘가 답이잖아. 그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목에서 정보시장 개입, 공적 개입, 필요성 딱 묻지. 물으면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있을 것 여보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정도 구분시킵니다. 자, 어떤 문제이냐 보니까 첫 번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니까 시장 실패를 갖다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하는데 중요한 거 보니까 가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런 걸 시험을 내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가장 많이 묻는 건 뭐냐? 앞에 있는 이걸 제일 많이 물어. 근데 조금 더 세 번에서 문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좀 더 제가 했지만 저기 시장 실패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다고 이게 수백 개 수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시장 실패에 대해 예를 다 암기하지 말고 거꾸로 있죠.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부동산 공부할 때 그 반대인 게 누가 생각하셔야 돼? 결국 얘 반대 누구예요? 이거지? 그죠? 그러면 이 사회적 목표 아주 심플해. 사회적 목표는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없는 분한테 뭘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한테 어떤 혜택 등을 준다 했으면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몽땅 다 사회적 목표고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뭐로 보면 됩니까? 시장 실패라고 보십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마 책을 잠시 볼게요. 시장 실패에 대해 한번 봐볼까? 잠시 책을 보여줄게요. 자,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232페이지 가볼까요? 자, 232페이지. 거기 보니까 큰 3번에서 양갈로 2번 시장 실패 원인 있지?
동그라미 1번 불완전 경쟁시장 우측 가볼까? 2번 외부효과, 3번 공공재 뒤에 가볼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4번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2배 수백 개 넘거든 사실은. 그런 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할 때 항상 개론 과목 다시 강조하지만 비교할 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럼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는데, 자, 어쨌든, 요거까지 했으면 요걸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 이제. 자, 아까 했던 문제 3번. 자, 문제 3번 갑니다. 자, 28페이지. 1번 보니까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개입하는 설명이 틀린 거죠. 정부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맞지? 2번 시장 실패 수정에 개입한다? 맞는 거지? 3번 사회적 목표는 자 이건 나중에 할 건 형평성, 효율성 등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냥 넘어가시고 4번 가볼게. 자 4번 보니까 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실패한 예다 OX. 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으면 뭘 주는 거지? 요건 뭐지? 사회적 목표. 그 다음에 지금 속에 있는 시장 실패란 뭐냐 묻거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시장 실패 반대 뭐? 성공. 그러니까 시장 성공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지. 자, 다시. 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어떤 조건일 때 효율적 시장입니까? 그렇지, 그지?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효율적 시장 1대가 시장 성공이고 누군가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인이 발생하지. 이게 시장 실패로 보시면 돼. 그래서 밑에 있는 5번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뭐라 했습니까? 쪽 있지만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걸 의미한다. 이 말은 누군가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 거지. 그죠? 그렇게 개념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렇게 봤으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그다음. 자, 이거 알겠죠? 문제 패턴 아셔야 돼. 지문은 무조건 문제 있어야 돼. 자, 근데 특히 시장 실패 예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 있어요.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공공재란 것과 그 다음에 반대 뭐 있습니까? 외부 효과. 요 두 개만큼은 꼭 기억하시라. 이건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공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아마 강의 노트에 있을 거예요. 자, 공공재 보니까 그 밑에 있죠. 그죠? 25페이지. 있습니까? 자, 있는데, 이때 보세요. 자, 공공재에 대한 성격부터 미리 결론부터 할게요. 성격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공공재예요. 그 결과 얘는 무임 성차자가 존재한 결과 생산량이 과소 생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게 뭐냐 이겁니다. 항상 얘는 비경합과 비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 비란 말 빼버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생산량이 과대가 아니라 과소 생산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공공 반대 뭐요? 공적 반대 뭐? 사적, 공공 반대 민간. 그죠? 결국은 공공재 반대가 사적재 또는 민간재예요. 그렇게 먼저 아시라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자,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원재 풍물시장 보니까 풍물시장에 사과가 100개 나 있어. 내가 현재 영화관에 영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갖다 볼 건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사적재? 사과. 어떤 게 공공재? 느낌이? 영화 일기예보입니까? 일기예보? 한번 봐보자고 이제. 자, 일단 요거 설명할 목적 지금 제가 첫 번째 경합이란 말을 설명할게.
자, 여기 있는 현재 풍물시장에 보니까 사과가 100개가 있으면 제일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수요자가 우선 이 물건 가져가겠죠. 얘가 30개, 1번 수요자가 제일 높은 돈을 주다 보니까 30개 정도 얘가 가져간답니다. 그건 남아있는 몇 개 남아있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뭐든지 경합이 되면 그 양이 줄게 돼 있어. 근데 영화관에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 양 줍니까? 줄어요? 그건 아니지. 자, 서울에 있는 상암 운동장이 있죠. 한일전 축구하는데 관람객 내 혼자 있어. 이럴 때 느낌하고 꽉 차 있어. 내 느낌이 감소합니까? 이 관람객이 많을수록?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비록 그 수가 많더라도 그 양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비경합성이에요. 비경합성. 자, 배제란 말 뜻이 뭐냐? 배제. 이런 거예요.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돈이 없는 분은 영화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게 배제당한다 이거예요. 응? 이런 게 배제성이라고. 근데 일기예보는 돈이 없어도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이런 게 뭐예요? 배제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이런 거죠. 지금 하고 일기예보는 뭐 있습니까? 비경합, 비배제를 가지고 있은 것 이건 뭐예요? 공공재이고 앞에 있는 사과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결국은 경합성을 갖고 있는 거지. 돈이 있으면 이 물건 살 수 있는 거지. 경합과 배제성 갖고 있는 결과 이건 사적재고. 우리 지금 속 영어는 뭐예요? 비경합과 배제성 있는 거지. 반반 같은 거지. 이런 걸 중공공재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 다 필요 없이 항상 공공재는 앞에 반드시 뭐야? 비경합, 비배제를 갖고 있을 때 곧 이게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묻거든. 이런 거죠. 국방 같은 거, 치안 같은 거 있죠. 관공서, 도로, 또 저기 뭐 있습니까?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공공재요.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거 설명할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 소방서는 뭐죠? 공공재죠. 자, 일단 우리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일단 맨 먼저 집에 불 났습니다. 불 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서가 뭔가 민간재일 걸 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불 좀 꺼달라고 전화하니까 소방서 뭐라 하겠습니까? 좋다. 지금 가겠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뭘 요구하지? 너 안 물을 겁니까? 민간재인데 돈 있냐 물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무조건. 그래서 내가 말해 돈이 없다면 이런 뭐라 하겠습니까? 안 간단 말 안 할 것 같아. 고객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뭐 있으면 돈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해 돌래. 안 모를 것 같아, 나 같으면. 자, 다시 할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소방서 분명히 공공재 맞지? 자, 일단 불났어. 전화했어. 무조건 가야 되지. 갈 때 뭐 들어갑니까? 비용? 들어가잖아. 그죠? 들어갔는데 불 꺼집었어. 꺼졌는데 내가 얘한테 어떤 돈 지불합니까? 지불해? 안 하죠. 그럼 보세요. 소방서는 계속해서 뭐 들어갑니까? 비용만 들어가지. 얘 수익 있냐고. 없지. 만약에 원주시에 꼭 필요한 소방서가 있죠. 총 10개 필요해. 10개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전혀 없어. 없다고. 단 공공재라고. 그럼 결국은 소방서는 계속 손실 볼 거 아니야. 손실 보면 결국은 점점점 이 양이 줄겠지. 그죠? 그런 결과 원래 적정한 양이 얼마예요? 적정 10개인데 이게 점점 줄어서 한 2개밖에 없대. 실제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정부 어떤 지원에서는 결국은 그냥 놔두었을 때 그 양이 점점 뭡니까? 줄겠지. 적정량보다 뭡니까? 과소 생산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등이 발생하면 항상 국가에서 뭡니까? 이 소방서 계속 정부 지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됐죠? 자, 우리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가끔 묻거든요. 무임성차자란 말 뜻이고요. 나는 얘 때문에 혜택 보았지. 어떤 대가 지불했어? 안 한 거지. 그런 게 무임성차자예요. 뭐 정리해볼까요?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 비배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무임성차자가 존재한 결과 그 생산량이 점점 뭡니까? 정상보다 더 적게 생산돼서 과소 생산인데 실제 시험 나면요. 정답은 이거 아니면 1밖에 없어. 다른 건 절대 정답 만들 수가 없다 문제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다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29페이지 6번 문제. 6번. 자, 6번 문제 보니까요. 그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항상 공공지나면 답이 될 건 딱 두 개. 다른 건 절대 답을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답이 될 수 있는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러니까 1번처럼 뭐가 있습니까? 예, 얘는 비배제, 비경합성이 있다. 2번 보니까 공공지는 뭐라 있습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됩니까? 아니죠. 적정 양보다 훨씬 더 적게 생산될 수 있는 과소 생산되었습니다.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 게 뭐 있냐. 실상은 우리 시험에서는요. 얘가 외부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잠시만요. 우리 과거의 문제 보면 이 둘 다 각각의 시험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이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시험 나왔는데 나올 확률이 90%가 누구냐? 얘라고. 외부 효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 외부 효과. 자, 보세요.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어. 잘 보셔야 돼요. 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어떤 사적 주체가 있죠. 여기다가 어떤 걸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행위를 했는데 요 지역 주민이 보니까 지역 주민이 있죠. 이걸 보고 손해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 뭐 있습니까? 지불하지 않는 게 뭐냐고.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합니다. 여기 있는 사적 주체가 보니까 이 지역의 학교 등을 갖다 만들었다고. 만들면 지역 주민 이익을 봅니까? 손해봅니까? 이익 보는 거지? 그래서 이익을 보았지만 이 지역 주민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학교 만든 사적 주체한테 어떤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하는 거지? 다시. 여기 있는 사적 이 지역이 주거지역,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인데, 예, 저기 있는 연탄 공장들을 만들었어. 만들면 그 지역 좀 피해본 거지. 피해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 지불, 얘가 보상하지 않는 게 뭐냐고, 이 외부 효과입니다. 자, 다시 할게. 그럼 이 말이죠. 좀 정리해보자고. 자, 항상 조심할 건 얘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즉, 다른 말로 이 말입니다. 사적 주체가 경제 행위를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때에 따라 이걸 보고 손해보았죠. 좋은 학교 만들고 연탄 공장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여기 있는 이 지역 주민이 얘한테 어떤 대가나 보상 등을 하지 않는 게 뭐냐고. 이게 외부 효과라고. 그러면 다시요. 지역에 있는 주민 현재 다시 할게요. 사적 주체가 이 학교 만들었죠. 공원 등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이 지역 주민 이익 본 거지. 이익을 본 걸 뭐라냐. 우리 다른 말로 이걸 외부 경제라 말 쓴다고. 같은 말이 뭐냐. 이게 정의 외부 효과요. 의미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 다시. 자, 여기다 어떤 연탄 공장 집어넣었거든요. 지역 주민 손해본 거지. 자, 손해본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입니다. 요 같은 말이 뭐냐? 예, 부의 외부 효과란 말 쓴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다시 마지막 정리할게. 이럴 때 그러면 항상 시장 기구를 통한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시장이란 이런 기본 개념이 있어요. A와 B가 경제 행위를 했을 때 시장 행위라는 것은요. 어떤 걸 주면 그 반대급으로 대가를 받게 돼 있다고. 즉,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보니까 이 A한테 내가 분표를 갖다 주었죠? 좀 반드시 뭐 있습니까? B는 거기에 대한 대가 뭐 지불해야 됩니까? 돈을 지불하게 돼 있다고. 이와 같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정상적 주고받는 게 있을 때, 곧 이게 경제 행위면서 드란 말 시장 기구를 통한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보는 게 얘는 뭐 있습니까? 무엇을 어떤 학교 등을 만들고 연탄 공장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은 게 아니지. 아니면 결국 이건 뭐 다른 말로 시장 기구를 통한 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한다는 건 반드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않고 제3자가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게 뭐냐고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자, 다시. 항상 이 개념이 꽤 중요한 거예요. 개념 나오면 뭘 보시는가 하면 이거 보셔야 돼. 반드시 시장기를 통하지 않는 이 말 중요하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대가나 보상 등을 받지 않는 게 뭐냐고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자, 다시요. 예. 한 번 다시 볼게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다시요. 보세요. 사적이 학교 만들었어. 자, 만들었었는데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학교 만드는 목적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집값 올릴 목적이었어? 아니지. 다시 사적이 여기서 뭐 있습니까? 연탄 공장 만들었다고. 만든 목적이 그 지역에 있는 집값 떨어뜨릴 목적입니까? 아니지. 결국 이 말입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나 손실 등을 본 게 뭐냐고 이게 외부 효과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외부 효과라는 개념 나오면 요 말 하셔야 돼. 요 문과하고 요거 세 개 마시면 돼. 다른 건 장난칠 문구 없다고. 자, 다시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가보면 강의 노트 25페이지. 자, 큰 2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다죠. 갈로 1번 개정 가볼게.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요. 또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끼침에 불구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뭐 있으면 어떤 보상을 받거나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게 뭐냐고 이게 외부 효과다. 여기까지 봤죠, 그죠? 봤으면 자 문제를 제가 하나 풀 거예요. 자 문제를 풀 건데 31페이지를 갈 겁니다. 자 31페이지 보니까요, 거기 있는 11번에 4번 가보죠. 11번에 4번. 그렇게 시험 나오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어떤 이 개념 나오면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 틀린 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 4번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체 경제활동이 의도적인 결과,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지? 그죠?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은 뭐 있습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체 후생은 뭐야? 이익을 준다, 손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란 손실 등의 영향을 주는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외부 효과. 그러니까 항상 나면 딱 세 글자예요. 이 말과 이 말 찾아가라고. 이렇게 세 개.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이 말입니다. 이때 보니까 과연 외부 경제와 불경제에서 뭘 보는 거면 이익이 사적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외부적인 누가 더 클까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참고로 있죠. 이 사적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개인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국가가 여기 소방서 설치했지. 그 지역 주민 뭐야? 기분 좋은 거지. 근데 이 소방 설치하면 거기 있는 기분 좋은데 지역 주민 국가는 어떤 뭐 있습니까? 이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하지. 그 소방서 등등 외부 경제입니까? 불경제입니까? 항상 보는 시각은 사적 입장이 아니라 무조건 뭐요? 무조건 여기 있는 지역 주민 입장이에요. 즉 다시 이 말은 외부가 어떤 영향 받을까 묻는 거예요.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외부가 이익을 보면 외부 경제고 손실 보면요 외부 불경제를 보시라고. 자, 우리 이걸 좀 지금 이렇게 하자고요. 어렵게 보지 말고. 이 경제의 제일 원칙이 있어요. 나의 행복은 타인 뭐요? 무조건 불행이야. 무조건.
가끔 잘 모르게 윈윈이라 말 쓰는데 윈윈은 이거 돈 넘어 좋은 거고 무조건 제3자 누군가 피해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외부 효과는요. 사적과 그다음에 여기 사적과 그다음에 이 지역을 뭐라 하면 사회. 사회 중 누가 더 크냐 적냐 따라서 이건 외부 경제 될 수 있고 외부 불능이 될 수 있어요. 사회는 좀 쉽게 생각해서 뭐 그 지역 주민이라 생각하죠. 지역 주민. 자, 일단 편익은 한번 따져볼게요. 편익은. 자, 편익은. 요 둘 따집니다. 자, 나는 현재 학교 만들었어. 비용 들어갔지. 갔는데 실제 집값은 누가 뛴 거요? 지역 주민 뛴 거 아닙니까? 다시 해볼까? 자, 다시 보자고. 이렇게 해볼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이렇게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내가 있죠. 집을 진짜 아름답게 이쁘게 꾸몄어. 그와 동시에 여기 담장을 허물었거든. 내가. 이제 집 지은 거죠. 자, 이 집 짓는 비용은 누가 든 거예요? 내가 들어갔지. 근데 주변적인 집값은 뭡니까 이제? 굉장히 집을 갖다 명물처럼 만들었다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담장 허물었으면 이 정원들은 참 잘 만들었어요.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적인 집값은 올라가지. 그죠? 근데 이때 주변적인 집값 올라갔지만 지역 주민한테 어떤 비용 지불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비용은 누가 들어간 거요? 내가 들어갔지만 이익은 누가 본 거요? 예, 주변 지역 같은 건 뭐죠? 사회. 그럼 편익은 누가 더 큰 거요? 사회가 더 큰 거예요? 사적이 더 큰 거요? 사회지? 그러니까 편익은 보니까 외부 경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보다 더 큰 거지. 그죠? 그렇지만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요? 사적이 더 큰 거지. 요건 이해되는 거지? 요까지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보세요. 이제 거꾸로 합니다. 이거 합니다. 이거 할 거예요.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내가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주변 지역의 집값은요 떨어진 거지. 그 실제 보니까 다시 이렇게 볼까? 이걸 연탄 공장하면 더 낫겠네. 연탄 공장. 연탄 공장에 들어서 있으면 공해 등을 유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으면 집값 주변 집값 떨어지죠. 자, 떨어졌는데 이때 보니까 이 공해 등을 유발한 거 원래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연탄 공장 주인이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 누가 처리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볼까 그러면 연탄 공장 주인이 현재 비용을 처리할 비용이 뭐 있어? 100원 정도 갔는데 들어갈 걸 연탄 공의 주인이 이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지역 주민 비용을 들어갔지. 그러면 원칙은 비용은 연탄 공장 주인이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불할 거 하지 않은 만큼 얘는 이것만큼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 주민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걸 지금 한 거 아니에요. 한 거만 얘는 손실 본 거지. 요거만큼, 그죠? 그래서 결국은 편익은 누가 더 큰 거예요? 불경제. 넌 누가 더 큰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거죠? 연탄 공장 주인이 공해 등을 유발했으면 그만큼 연탄 공장 원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을. 할 걸 안 하고 지역 주민 넘겼지. 그 결국은 할 걸 안 한 만큼 사실 요것만 이익 본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편익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사회가 더 크죠. 그런데 자, 비용적인 측면 뭐 있습니까? 지역 주민 하지 않을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개념을 좀 아시라고.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같은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볼게. 현재 내가 여기다 뭐 있습니까? 여기다가 소방서, 경찰서 등을 만들었다고. 그죠? 만들었지만 지역 주민 이익 본 거지.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해? 안 하면 여기 있는 사적은 계속해서 비용만 들어가지 이익이 있냐고. 없으면 이 양을 계속 만들겠습니까? 즉, 이 말입니다. 생산량인데 자, 생산량을 보니까 원래는
10개 정도 있는 게 정상인데 사적인단은 계속해서 경찰서를 운영함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만 거기다 뭐 있습니까? 얘한테 어떤 대가 등을 받지 않는 결국 계속 손실 보는 거죠. 그 적정량 현재 보니까 원주신 10개 정도 필요한데 이 양이 점점점 뭐겠습니까? 줄겠지. 그 적정 생산량보다 그 양이 늘어나는 게 줍니까? 과소 생산되겠지, 그죠? 자, 다시 외부 불경제 다시 해볼게. 내가 현재 이 주거 지역에 연탄 공장을 만들면 따라서 결국 원래 연탄 공장에 있음에 따라 공해등 유발되는 비용이 100원 들어갈 건데 이 비용을 갖다 뭐 있습니까? 연탄 공장 주인이 지불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비용을 지불하죠? 주민들이. 얘가 비용 들어가는데 원칙 연탄 공장이 저기 비용을 지불할 걸 얘가 대신 지불한 결과 연탄 공장 주인은 계속 요만큼 뭐가 생깁니까? 초과이익 발생하지. 초과이익 발생한 만큼 생산량은요 더 늘리겠다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 있습니까? 생산량이 과대 생산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빠른 번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외부 경제, 외부가 누구죠? 사적입니까? 사회입니까? 사회지? 그러니까 사회가 이익 본 거지. 그럼 사적은 뭐야? 피 보는 거라고. 이 말은 뭐야? 외부 불경제는 외부가 손실 본 거지. 그 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외부가 비용이 더 크면 결국은 사적은요? 이익이 더 큰 거라고. 그래 나중 문제 푼다. 나중 가면. 지금은 그냥 원리 원칙 그냥 풀었지만 나중 가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렇게 푼다고. 외부 경제, 편익은 사회. 비용은 뭐가 크다? 사적. 불경제는 결국은 외부가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같으면 뭐예요? 사회가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누가 더 큽니까? 그냥 이렇게 나중에 풀 거라고. 자, 일단 지금은 요거까지 마세요. 물론 그거 이외에 더 설명이 있지만 요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굳이 한 개 더 본다면 여기까지 봐보죠. 자, 그러면 여기 외부 경제란 건 지역 주민이 들으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거지.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핀피 이래서 핀피. 자, 불경제가 들으면 이건 지역 주민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거지. 이런 걸 뭐라냐? 님비. 이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핀피는 이 말 약자죠? 환영한다. 심지어 뭐요? 내 앞마당에 프론트야드. 내 눈에 들어온 것도 환영한다는 거예요. 님비는 이 말 약자죠? 난 싫어한다. 거부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내 뒷마당에 들어온다들은 난 거부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같이 연결하시라고 내용 자체를 갖다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 겁니다. 문제를 다는 풀지 않고 있죠. 한 몇 개는 풀 거예요, 제가. 자, 뭐를 보는가 하면 제일 기본적인 거. 예, 30페이지 문제 9번. 30페이지 문제 9번요. 자, 1번 갑니다. 뭐 들어왔어? 쓰레기 소각자. 이건 기분 나쁜 거지. 부의 외부효과.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갑니다. 9번에 2번. 잘 보실게. 첫 번째, 아무런 보상 없어야 돼. 일방적인 피해 당했지. 기분 나쁜 거지 이거. 부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인간적인 뭐 들어왔어? 기분 좋은 거죠? 그럼 이건 정의죠? 자, 네 번째, 4번은 좀 이따 할 것이고 5번 갑니다. 정의 외부효과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더 적게 과소 생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자 이게 문제가 10번은 좀 이따 풀고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한 개 제가 설명할게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외부 경제입니까? 불경제입니까? 요거지? 요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봐보죠. 방법은 첫 번째 우리 민간에서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곧 거기에 코저 정리가 있어요.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가 하면 지역지구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코지 정리에 대한 구체적 개념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코지란 건 일종의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외부 불경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 이런 거예요. 다시 볼래요? 코지 이거요. 원래 이 지역의 주거 지역인데 이 안에 연탄 공장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분명히 지역 주민 피해 보는 거죠. 피해 본 것만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있죠. 지역 주민한테 뭐는가 하면 예, 여기 얘한테 환경권을 부여합니다. 그럼 결국은 지역 주민 그만큼 이제 환경권을 이제 부여받은 만큼 걸린 저기 협회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연탄 공장 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보상받는 게 일종의 이게 다른 말로 코지정리예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이 협상 잘 되겠냐고. 응? 지역 주민과 연탄 공장 협상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결국 소송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송 들어가는 순간 보통 민사가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이게. 그럼 이때 이 소송 관련된 비용 누가 부담할 거 등등에 대한 문제 발생해. 또 설사 이걸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과 이긴 사람 피해보는 정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상할래 등등에 대한 문제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야. 국가 개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곧 그게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법 시간 이거 배웠죠? 국토, 계획 및 뭐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뭐요? 법률. 이 말도 뭔지 알죠? 자, 번역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전 국토를 갖다가 전 국토가 있어. 선 뭐요? 계획하는 거지. 요만큼은 도시지역, 요만큼은 농림지역, 요만큼은 관리지역. 그죠? 이렇게 이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획에 따라 뭐 있으면 후 뭐 합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 보는 게 도시지역은 다시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리됩니까? 도시지역?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 또 뭐가 있지? 녹지. 이렇게 분리하는데 거기에 어긋났어. 어긋나면 국가에서 뭐 한다? 이게 다른 말 뭐 있습니까? 국토 이용 계획 및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때 우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역, 또 뭐 있습니까? 구역, 또 뭐가 있지? 지구란 게 있지. 그죠? 그럼 현재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용도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용도 지역. 응? 제일 크고 구분되어 있잖아.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용도 지역은? 아닌데? 전국의 땅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지. 도시 땅 반대. 농촌. 그지? 자, 용도 지역 해볼까? 제일 먼저 도시 지역 또 네, 관리지역, 또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자, 이걸 이렇게 물론 구분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보세요. 크게 두 개, 땅이 두 개. 이건 도시지역, 농촌이잖아. 그죠? 농촌도 생산 가능한 지역이 생산 불가능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산 가능한 용도가 뭐 있어? 농사와 임업이지. 그래서 이거 뭐야? 생산 가능 지역 뭐 있으면 농림지역. 그 다음에 생산 불가능 뭐죠? 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지.
그 다음에 땅이 뭐가 있냐? 여기 딱 규정돼서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여기 있는 이 농림지역 도시를 이동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 등을 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관리지역이지. 그지? 자, 이렇게 먼저 구분한 게 이게 용도지역이라고. 그죠? 도시지역은 다시 또 뭐로 구분합니까? 주, 상, 공,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있는 공원 같은 게 있지? 녹지. 자, 주거지역은 다시 뭐 있습니까? 또 구분되지. 뭐요? 주거, 전용, 주거, 일반, 준주거. 주거, 전용 다시 뭐 있습니까? 전용은 몇 종?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은요? 전용지역 1종은 뭐 누구예요? 단독. 2종은 공동. 주거 일반 주거지역은 1종은 뭐예요? 저청. 2종 중고층이지. 자, 그 다음에 공동은 다시 뭐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지. 뺀 나머지 단독이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계룡시험에 시험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한 게 용도지역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또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 용도지역. 이 중요한 중복 지정 안 되잖아. 지구는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아셔야 돼. 자, 일단 이렇게 구분한 목적이 뭐야? 왜 보니까 우리 항상 국토계획 및 이용관리에서 왜 선계획 후 이용하냐고.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거든. 이런 지역, 지구 목적이 뭐냐 묻거든. 목적이 이걸 아셔야 돼요. 목적이 나오거든. 주어진 땅을 효율적 이용할 목적이다. 그죠? 이 말 같은 말이 뭐야? 효율성 달성할 목적이지. 그러면 자, 다시요. 다시 현재 보니까 이건 여기 저기 주거지 연탄 공장 들어서 있어. 효율적이 맞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 설정 여기 연탄 공장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리고 용도지역을 한 목적은 결국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할 목적이에요? 제거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뒷말 이건 나중에 보시고 지금 이걸 전체를 묶어 보시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9번에 4번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9번에 4번) 그래서 9번, 4번 보니까 나와 있지만 그죠? 용도, 지역, 지구지 같은 토지용 규제는 부의 외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수단 중에 하나다. 맞는 거지? 자, 다시. 다시요. 11번 풀다 말았었는데 11번에 2번 가볼까요?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소비 과정에 발생할 때 써놨죠? 자, 여기 볼래요? 여기 있죠, 여기 과대, 과소, 이게 뭐죠? 생산 과정. 자, 핀피는 뭐야? 이건 소비예요, 소비. 핀피, 님미는 소비죠? 여기 둘 다 발생할 수 있어.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읽어보시고. 11번에 3번. 핵심이 뭐야? 그렇지, 그지? 외부 불경제는 보니까 생산량이 훨씬 더 증가되지, 아까 보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적이 계속 이익 보거든. 과다 생산한다. 그 다음에, 자, 5번.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한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에 명분된다? 맞죠? 다시요. 자, 다시. 12번에.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있죠. 12번에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그러니까 답은 보이죠, 그죠? 2번은 뭐 있습니까? 정의 외부 요건은 핵심이 뭐예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지역 주민이 뭐 이익을 보는 거지. 자, 답은 3번 틀렸지. 자, 5번 갑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에 시장에서 맡겨진 뭐 있습니까? 과대 과소. 과다하게 생산되는 거지. 다시 13번에 1번만 풀자고. 지역지구제는 뭐라 했습니까? 어떤 걸 제거할 목적이지? 부의 외부 효과. 자,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제. 10번. 10번 문제. 자, 일단 문제 저기 앞에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외부 불경제에 대한 사례와 해결 방안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뭐 들어왔어? 쓰레기 투기 들어왔어. 해결 방안 뭐 있어? 해결 방안 주민들의 자율적인 규범이지? 자, 2번 뭐 들어왔어? 유해실 들어왔지. 해결 방안 용도 변경했지. 자, 3번 갑니다. 자, 뭐 들어왔죠? 공해가 들어왔지. 해결 방안 과징금 부과했지. 자, 4번 뭐 들어왔어? 소음 들어왔잖아. 소음. 해결 방안 보상해 주었죠. 자, 5번 뭐 들어왔어? 자, 일단 그 5번 지문, 이제 앞에 10번 제목 관계없이 5번 지문은 하자 있어 없어? 뭐 때문에 하자 있습니까? 5번 지문은 하자 없어요? 볼래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올라가면 집값 억제에 대한 대책은요, 두 가지 정책이 있어.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이 있어. 집을 만드는 건 장기지? 그럼 단기는 뭐라는가 하면요. 단기는 무조건 현재 공급 부족하지. 하면 결국은 뭘 합니까? 수요를 억제시키면 돼. 그지? 그럼 집값 떨어질 거니까. 장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장기 가면 공급량을 늘려주면 된다고. 그죠? 그 수요 억제시키는 방식이 꽤 많죠. 가장 대표적인 뭐 있으면 금리를 어떨 때? 금리. 예, 수요 감소. 금리 어떨 때? 올라갈 때지. 그지? 소득이 떨어지고. 이럴 때 분명히 수요 억제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집은 하자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외부 효과 관계 있냐는 말이야. 다시 할게. 자, 보자고. 보세요. 1번 뭐 들어왔어? 보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다시요. 사적 주체가 경제 행위를 했단 말은 얘가 어떤 걸 집어넣어야 있네, 이 속에. 들어가야 돼. 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야 된다고. 1번 뭐 들어왔어? 쓰레기 들어왔지. 2번은? 들어왔지. 3번은?
공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게? 3번은? 4번은? 5번은 뭐 들어왔냐고?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항상 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뭐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해야 되지. 현재 이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걸 좀 나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풀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마시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가보자고. 자, 한 개 더 풀 거예요. 제가 어디를 푸는가 하면요. 이 지문이 꽤 중요하거든. 7번 지문. 문제 7번. 자, 문제 7번요. 7번 1번 갑니다.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은 외부 경제, 불경제. 항상, 자, 다시.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그러니까 외부란 게 사회란 말이야. 사회가 더 큰 거 아니야? 사회 기분 더 좋은 거지. 사회 기분 좋은 건 외부 경제, 불경제. 불경제, 사회가 기분 나쁜 거야. 구분됩니까? 사회가 기분 좋은 외부 경제고 사회가 기분 나쁜 외부 불경제라고. 사적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 다시 할게. 사적이 그 지역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외부, 즉 사회, 지역 주민들이 이익 본 게 외부 경제, 지역 주민 손해 본 게 불경제라고. 그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지. 외부 경제, 불경제.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어, 없어? 다시 할게. 항상 뭐든지 문제가 없는 건 어느 누구도 뭐 손해는 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어느 놈 이익 본 거요? 사적은 피 본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누군가 이익 보면 누군가 손해볼 게 이건 무조건 문제 있는 거라고. 어느 누구도 손해, 즉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으면 이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현재 얘는 보니까 어쨌든 사회가 더 큰 이익이 있는 거지. 문제 있는 거지. 다시 해볼까? 보세요. 아까 있잖아요. 여보자. 아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가가 경찰서 만들었어. 여기 원주시에. 만들고 국가가 저 경찰서에 지원 없는 상태예요. 외부 경제, 불경제. 외부 경제지. 근데 국가 어떤 경찰서 어떤 지원이 없으면 계속 비용만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지만 들어간 결과 원래 원주시 10개 정도 전격 경찰서 필요한데 정부 지원 없으면 점점 그 양이 줄 거 아니야. 또 뭐요? 문제 있어, 없어, 이거? 적정량 더 준 거 아니야, 이거? 그지? 문제 있는 거지. 그죠? 그걸 파악하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누가 더 크다 나오면 전부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좀 기억하시고. 예, 됐습니다. 그거까지만 보시면 되겠네. 자, 우리 그러면 강의 노트가 정리할게. 이제 강의 노트 좀 보자고요. 25페이지. 외부 효과. 자, 소비 과정과 생산 과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그 개념 정리 특징요. 특징 보시면서 외부 경제는 정의 외부 효과죠. 자, 분명히 그거 뭐라 했습니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요? 받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입혔지만 그거 보상받는 겁니까? 않는 거지. 그거 하시고요. 그 그래프 밑에 있죠? 자, 편익과 비용은 기억하셔야 돼. 핀피와 림비가 뭔가 아셔야 돼.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D장 가보니까. 자, 갈로 3번요. 갈로 3번. 자, 외부 불경제 제거 방법 있죠?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코죠? 팩트면 이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있는 길 어디 쭉 읽어보시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려보시고. 그 다음 밑에 3번. 지역적 목적이 있죠? 목적, 뭘 목적이라고? 외부 불경제 제거할 목적. 같은 말이 뭐죠? 효율적 이용할 목적이죠. 그런 것까지 좀 기억하시라고.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할게. 내용을 다는 보지 말고 책은
예, 235페이지 외부 효과의 문제 있습니다. 갈로 1번. 동그라미 1번 있죠. 외부 효과란, 자, 키워드 있습니다. 시장을 뭐요?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란 손실을 가져다 주면서 보상을 받거나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고려하시고, 뒷장에 보니까, 뒷장에, 동그라미 3번. 하나, 둘, 셋째 줄.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줄거 넣으시고요. 자, 갈로 2번. 뒷장에 갈로 3번 그대로 통과. 읽지 말고. 요걸 정리한 게 239페이지 메뉴 핵심 정리 있죠? 거기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정리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게 한계란 말은 큰 의미 같지만 그냥 사적 비용, 뭐 사적 편익, 뭐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정리하시라고요. 자, 갈로 4번 필요 없습니다. 뒷장 가볼게요. 자, 240페이지 확인 학습 있죠? 중에서 단원 보지 말고 1번, 2번, 3번. 여기까지는 1번, 2번, 3번만. 자, 1번. 키워드가 뭐죠? 외부 효과랑 제일 중요한 뭐예요? 거기서 의도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가. 그리고 그때 대가 등을 받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2번 정의란 건 님비 핀피. 3번은 뭐 있습니까? 3번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3번은 자, 일단 그 두 개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결론 보니까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있는 주택 정책으로 넘어갈게요.